안녕하세요. 심플IT의 석진입니다. 오늘은 애플의 새로운 보급형 아이폰 SE 3를 해외 전문가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더버지의 앨리스 존슨의 아이폰 SE 3 리뷰입니다. 앨리스 존슨은 새로운 아이폰 SE의 디자인과 디스플레이를 비판하며 이미 작은 화면을 실제보다 더 작게 느끼게 만든 것은 2017년에 나온 지겨운 디자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불행히 아이폰 SE 3의 좋은 성능은 작은 화면으로 인해 방해를 받지만 나쁘지는 않은 디스플레이이며 4.7인치 LCD 디스플레이로 야외에서 사용하기에 충분히 밝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스크롤을 조금 더 부드럽게 보이게 하는 더 빠른 재생 빈도를 얻지 못하고 OLED와 같은 사용감을 얻지 못하며 최신 스마트폰에서 판매되는 가장 작은 화면을 가지고 있어 텍스트는 기본 설정에서 작게 보이고 확대할 수 있지만 이는 더 많은 스크롤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는데요. 우리 중 대부분이 하루에 몇 번이나 휴대폰 화면을 보고 상호작용하는지를 감안할 때 SE가 제공하는 것보다 모바일 장치 화면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과 안 그래도 작은 핸드폰의 작은 디스플레이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했네요. 엔가젯의 로우는 장치의 내구성이 더 뛰어난 전면 및 후면 유리와 터치 ID 지문 스캐너의 친숙함과 신뢰성을 칭찬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애플은 아이폰 SE가 아이폰 13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견고한 유리로 덮여있다고 말했으며 아직 리뷰 유닛을 떨어뜨리지 않았지만 이것이 더 긁힘에 강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로우는 아이폰 13을 사용할 때 케이스를 사용하지 않으며 열쇠와 다른 날카로운 물건이 든 가방에 던져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끗하지만 지문과 얼룩에 매우 약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아이폰 SE가 갤럭시 A52 5G가 제공하는 방진 및 방수 등급이라는 점도 칭찬했으며 전화기 잠금 해제도 아주 쉬웠고 마지막 아이폰 SE의 센서에 익숙하다면 특히 하드웨어가 정확히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이 익숙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아래에 있는 버튼이 없는 삶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아이폰 SE3가 홈버튼이 있는 유일한 현대식 전화기라고 리뷰를 마쳤습니다. 로우는 전체적으로 생각보다 강한 내구성과 터치 아이디의 편리성 그리고 홈버튼이 있는 유일한 최신 핸드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모습입니다. 존슨은 아이폰 13 라인업과 완전히 동일한 칩인 아이폰 SE의 A15 바이널 칩의 성능을 높이 평가했는데요. SE3가 사용하는 아이폰 8 디자인은 빈티지하지만 애플의 최신 모바일 프로세서인 A15 바이오닉 칩이 탑재되었으며 최고급 13 프로 맥스에서 찾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 언급했는데요. 아이폰 SE3는 $500 미만이고 13 프로 맥스는 그 2배 이상이라고 언급하면서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아이폰 SE3는 일상적인 사용에서 최상위 프로세서가 탑재된 전화기처럼 작동하며 앱이 빠르게 열린다며 빠른 사용성에 주목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GD넷의 시프리 아니는 아이폰 13 프로 맥스와 아이폰 SE3의 반응 속도가 유사하다고 언급했는데 개인적인 경험에 따르면 아이폰 SE는 아이폰 13 프로 맥스만큼 빠르며 앱이 빨리 열리고 멀티태스킹을 할 때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카메라 모드를 변경할 때도 눈에 띄게 빠른 속도를 보여준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5G 연결과 관련하여 존슨은 5G에 대한 지원이 아직 크게 유용하지 않더라도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기능입니다 라고 언급했으며 존슨은 아이폰 SE3가 특히 이전 세대 모델과 비교하여 눈에 띄는 배터리 수명 개선에 이점을 얻었다고 언급했는데요. 2020년 SE의 가장 취약한 점은 평균 이하의 배터리 수명이었기 때문에 올해 개선된 기능 중 하나는 배터리 수명이라고 합니다. 2022 SE에는 더 큰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A15 칩으로 전원 관리가 향상되어 경험에 따르면 체감상 2시간 정도 더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존슨과 시프리아니는 아이폰 SE3의 빠른 속도와 보완된 배터리 성능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긍정적인 리뷰를 한 모습입니다. 시프리아니는 아이폰 SE의 대부분 카메라 개선이 결과적으로 계산적이고 미묘하다고 강조했는데요. 1200만 화소 카메라는 사용하기 무리가 없으며 애플이 하드웨어 자체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았지만 카메라는 A15 바이오닉 프로세서와 이미지 신호 프로세서의 이점을 얻었다고 언급했으며 최종 결과는 설정을 수정하지 않고도 선명하고 또렷한 사진을 찍는 카메라를 탑재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존슨은 아이폰 SE에서 디퓨전 기술의 이점을 강조했지만 장치의 저조도 성능과 야간 모드 부족을 비판했는데요. 새로운 프로세서는 이 세대를 위한 몇 가지 소프트웨어 기반 개성 사항을 제공하며 애플의 디퓨전 기술을 추가하여 중간 및 어두운 조명의 디테일을 향상시켰습니다.
특정 조건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기능이며 지저분한 실내 조명에서 고정된 피사체의 사진을 매우 자세하게 볼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매우 낮은 조명에서는 SE 카메라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2022년에 판매되는 다른 많은 중고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 야간 모드가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면서 결과적으로 저조도의 이미지는 매우 어둡고 색상이 흐릿하게 보이며 모든 스마트폰의 야간 모드에는 한계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피사체에는 그다지 유용하지 않지만 그 조건이 어둡고 플래시가 옵션이 아닐 때 있으면 좋은 도구이며 야간 모드가 아이폰 SE3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A15 칩은 또한 저조도 비디오에 대해 일부 개선된 처리를 가능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클립이 상당히 부드러워 보이고 노이즈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언급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비디오는 애플의 강점이며 SE의 전반적인 비디오 품질은 가격대를 고려할 때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로우는 아이폰 SE3로 찍은 사진이 아이폰 13 미니로 찍은 사진과 유사하다고 언급했지만 야간 모드가 없다는 점은 여전히 실망스럽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지막 리뷰를 정리하면 아이폰 SE3의 카메라에 대한 주요 불만은 야간 모드가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전체적인 리뷰를 정리하면 좋은 성능과 좋은 가성비를 보여주며 문제였던 배터리도 보완이 되었지만 디자인적인 아쉬움과 다른 중급형 스마트폰과 다르게 야간 모드가 없다는 점이 아쉽다는 평가네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충분히 구입할 만한 스마트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만 조금 양보를 하시면 정말 저렴한 가격에 좋은 성능을 가진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소식과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